달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까지 34일간의 의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4일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2024년 기슬청춘대학 수료식이 지난 13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더페일시티 경로당 개소식이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옥포 참사리 농장에서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24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 다사빈권역에서 주관하는 달성을 품은 다사로운 전시회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달성문화센터 내 백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14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가 11월 16일 희성전자야구장 천연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달서구 의회 박원두 의원과 달성군 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264 순국 80주기를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11월 21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알렉산더 리브라이의 지휘,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11월 26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회에는 지난 1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하고 12월 18일까지 3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상정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도원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동안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입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으로는 김보경 의원의 초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요양보호시설 및 서비스 확대 방안, 신동윤 의원의 재선충 방제 전략 수립 촉구, 박영동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 장려, 신다륵 의원의 축제 자원순환 방안, 양은숙 의원의 달성 남부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 방안 5건이 진행됐으며 2025년 주요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최재훈 군수의 시정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한 해 마무리를 위한 결산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것이 없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회에는 18일부터 20일까지 군정주요 업무 추진보고 청취,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끝으로 12월 18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4일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전년 대비 18,082명이 증가한 52만 2,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24,346명이 응시해 전년보다 1명 감소했습니다. 대구 응시자 중 재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150명, 19명이 줄어든 반면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0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위해 51개 시험장과 1,028개 시험실을 운영했으며 시험 감독관 등 관리요원 4,427명을 배치해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도왔습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시험장에 도착했지만 응원다운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격려와 따뜻한 응원 속에서 수험생들은 차분히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는 선생님들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 봉사단체들이 나와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도 수능 당일 교통 편의를 위해 경찰과 봉사자들이 시험장 주변 교통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특히 입실 마감 시간을 몇 분 앞두고 도착한 수험생과 신분증을 전해주기 위해 수험생 학부모의 긴급 수송 작전이 펼쳐지는 등 모든 수험생이 무사히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수험생들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4년) 비슬청춘대학 수료식이 지난 13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자 기획된 비슬청춘대학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3곳의 노인복지관에서 건강, 예술, 인문 등을 주제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군의원, 수료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교육을 되돌아보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료증 및 개근상 수여, 격려사,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매 수업 시간이 흥미로워 수업이 열리는 날이 기다려졌는데 수료식을 한다고 하니 아쉽다라고 말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 덕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더필리시티 경로당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해동 달서구 노인지 회장, 이순자 경로당 회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인사말과 축사, 케이크 커팅으로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한 1200세대 어르신의 어떤 그 쉼터인 그 수자이 경납받을 개설을 축하드리면서 어르신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이걸 통해서 어르신의 행복과 여가 한 활동 통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격조 높은 더 팰리시티에 이웃이 된 것을 진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바로 이웃 간에 서로 정을 나누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거는 이 주민들의 블로그하고 우리 유튜브하고 링크를 해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의 니드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같이 인원해 볼 생각입니다. 이순자 한양수자인 경로당 회장은 재건축 시작할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과 많은 반대 속에서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예쁘고 잘 지어진 아파트와 경로당을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송현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송현동 한양수자인 더 팰리시티 경로당은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옥포읍 참사리 농장에서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24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김장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행사는 북한 이탈주민 및 보훈 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나눠드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 준비는 김장재료 구입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센터는 달성군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참사리 농장을 통해 김장재료를 마련했으며 지난 15일 김치 버무리기와 포장 작업을 거쳐 완성된 1,300포기의 김장김치는 관내에 보훈단체 회원 27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포함해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을 통해 김장김치를 지원받은 주민은 총 1,440명에 달합니다. 행사 당일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진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란다며 보훈 대상자 예외의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한 보훈 정책 수립 및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 다사합인권역에서 주관하는 달성을 품은 다사로운 전시회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달성문화센터 내 백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사로운 다사, 대관을 통해 단체 작품 활동을 이어나간 금동요 한국화, 일상이 문화 참여를 통해 생활문화 활동을 이어나간 도란도란과 천아트, 다사로운 클래스 참여 이후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서재금봉타운 도예교실 등이 참가해 한국화, 전통소품, 천공예, 도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한국화의 기법 자체가 먹과 어떤 색채의 조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아리가 창설된 지가 지금 3년을 맞아서 한 6번의 전시회를 통해서 회원들이 어떤 정서적인 감각을 살리고 또 내면에 묻어있는 그림에 대한 애정과 그런 희망, 그런 기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취미생활로 성화한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사로운 다사에서 여기 권역 활동을 하면서 모은 작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시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전시회를 작품을 걸다 보니까 저희 작품이 한층 더 빛나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합니다. 천아트는 이제 특수한 물감을 통해서 저희가 천 위에 그리지만 이게 빨아도 안 지워진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였고요. 꽃그림이나 열매나 저희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하기도 좋고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 됩니다. 달성을 품은 다사로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마을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5월 27일부터 그 무더운 여름 속에 9월 말까지 작품을 다 끝내고 우리가 또 도자기와 화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툰 부분도 있었는데 나름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전시장 곳곳에는 다사 합인권역에서 진행한 다양한 권역 사업의 결과물을 사진, 영상, 엽서, 굿즈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전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문화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가장 지역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사업의 운영만큼 그 결과물을 잘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이번 전시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가 11월 16일 희성전자야구장 천연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주민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며 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날인 16일 개막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윤용호 달서구체육회장, 그리고 참가 선수들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성인 16개 팀 약 320명과 유소년 8개 팀 약 160명 등 총 4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11월 23일에는 4강전이, 11월 30일에는 결승전이 진행되어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구교협 달서구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야구인들의 기량이 한층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야구는 현재 72개 클럽, 약 1200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며 달서구의 야구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중학생들에게 왕규 형님이라고 불리고 있는 살아있는 태극기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정부가 신한올 3, 4호 원전 허가를 함에 따라서 탈원전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8대 때부터 탈원전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원전 산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계속 발언해 왔습니다. 오늘은 달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구의 가열화 현상으로 올여름은 몹시도 더웠습니다. 아침은 물론이거니와 한낮에도 20분 정도의 거리를 늘 걷고 있는 저는 올여름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약자와 어린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한여름에 지붕도 없는 무기형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 시에는 저 아스팔트보다 버스 정류장이 더 뜨겁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월성 1, 2동 버스 정류소 현황을 보게 되면 총 72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44군데는 지붕이 있는 유기형 정류장이고 28군데는 지붕이 없는 무기형 정류장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월성 푸르즈 후문 뒤편에 있는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정류장은 푸르즈 주민뿐만 아니라 삼령 에듀파크 주민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태양도 비바람도 막을 수 없는 무기형 정류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달서구의 버스 정류장은 대개는 유기형 정류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기형 정류장은 눈비는 막을 수 있지만 추위와 더위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정류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 중 일부를 4군데의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계명대학교 정문 맞은편, 용산역 2번 출구, 용산 내거리 2, 그리고 수목원 삼성 레면 1차 아파트입니다. 제가 수목원 삼성 레면 1차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
일반형 유계 정류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하고 쾌적하고 완전한 시설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월성동에도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월성 2동 행정복합센터, 월성 4단지 대군행 앞, 프로지오 측문 옆, 월성 2편안 측문 옆, 청국화 측문 옆, 이 5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청국화 옆 정류장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정류장 이용자 수보다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월성동을 차별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 이곳에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린 학생과 노약자가 사용하는 공영 정류장인 이 정류장을 하루빨리 스마트 정류장으로 전환시켜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교통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 신다로 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계절의 흐름을 벗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 고온 현상, 갑작스러운 폭우 등이 나타나고 환경 변화의 징후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함께 모색해 보는 10월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양봉 산업 현실과 우리 군의 양봉 농가 지원 및 육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가 양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와 각종 바이러스 등의 피해로 양봉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벌꿀 생산량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과 최근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병충해 발생, 꿀벌 사라짐 형상 요인이 더해져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참외, 수박, 토마토 등 특수작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작물의 결실을 위해 꿀벌의 수분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벌통에 곰팡이균 등으로 인한 꿀벌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봉 기술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개별 농가가 벌통 관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에서는 양봉 사료, 친환경 벌통, 자동 채밀기, 말벌 퇴치 장비, 병해충 구제 약품 등의 지원과 벌통 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벌을 비롯한 곤충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수재배 농가의 개화 및 농약 살포 시기를 고려한 최적 벌통 이동 모델 개발과 이동 양봉에 필요한 기능성 벌통 지원 등의 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가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양봉 농가의 미론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상생적 발전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양봉 농가의 다양한 수입원 확보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양봉 업자들을 위한 기술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양봉업자가 혁신적인 사육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양봉 산물 가공을 통한 응용 상품의 종류가 450종이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꿀벌 용량 변경, 석티꿀 판매 등 작고 단순한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양봉 산물을 해석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광고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봉산업은 단순히 한 부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꿀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꿀벌의 폐사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곳은 비단 양봉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꿀벌은 양봉산물 생산과 함께 가실 수정의 매개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개체수 감소는 특수작물, 과일, 꽃, 산업에서의 피해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로만 탄소제로보다는 피부로 와닿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봉산업은 우리의 미래와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기를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오는 11월 21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이육사의 종손녀이자 소프라노인 이영규를 비롯해 대구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함께하며 이육사의 대표시, 청포도, 절정 등을 시가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특히 이영규는 직접 대본을 작성한 창작 오페라 초인 264의 하이라이트를 연주하며 일제에 대한 저항을 몸소 실천한 이육사의 독립의지를 무대에서 전달합니다. 공연은 이육사 문학관 손병희 관장의 이육사의 시세계 소개로 시작되며 이후 작곡가 홍신주가 편곡한 이육사의 시가곡들이 이어집니다. 이영규와 서정혁, 고은정 등 실력파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이육사의 강렬한 독립정신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이육사의 시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질 이번 특별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알렉산더 리브라이시 지휘,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11월 26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심포니아 바르소비아는 1984년 설립된 폴란드의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로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수많은 공연을 해온 명문 단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알렉산더 리브라이히가 이끄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가 킬라의 오라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장조, 오퍼스 77, 루토소프스키의 작은 모음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비단조 오퍼스 70을 연주합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은 브람스의 협주곡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마을을 지키는 도토리단, 질생단원 대상 자살 예방 및 환경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5일과 8일 양일간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질생담원, 즐거운 생활 지원단 102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환경교육을 통합한 마을을 지키는 그린달서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질생단원 102명이며 이들은 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및
실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대구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연초부터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생명사랑 지킴이 도토리단, 도움을 주고 토닥여주는 리들로 이촉배 업무 수행 중, 자살 등 위험 신호 감지 시 전담기관 신고, 주기적 안부 확인 등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부에서는 이웃을 지키는 우리로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안내 및 참여 소감, 운영 평가를 진행하여 활동 방향, 소감 등을 나눴습니다. 2부는 그린 달서를 지키는 우리를 주제로 해 제로 웨이스트 환경 교육 및 EM 샴푸바 만들기 프리사이클 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관심을 고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천동 우리 모두가 지구 지킴이 올바른 분리배출 교실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 진천동이 지난 10월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다양한 분리배출 홍보존과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천동은 청사 내 분리배출 체험존과 올바른 분리배출 대형 벽보를 제작해 생활 속 놓치기 쉬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보다 알기 쉬운 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와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 대형 홍보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고 아름답게 세천교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달성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야간경관 명소화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0월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천교는 다사읍 세천리와 매곡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야간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외 조명시설이 없어 다소 어둡고 밋밋했던 세천교가 이번 사업을 통해 생동감 넘치고 안전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금빛 달성이라는 주제로 세천교에 LED 미디어바 조명을 설치해 다채로운 빛을 연출하였으며 설치된 야간 조명은 일몰 후부터 23시까지 운영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확대 설치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달성군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은 4곳 부지면 화산리 1106-2번지 인근 228m 구간, 다사읍 매곡리 1516-1번지 는 76m 구간, 화원읍 사문진로 321 인근 406m 구간, 육아읍 테크노 상업로 95 인근 330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결형으로 시공된 펜스가 여름 폭염을 견디지 못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극한 폭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열성이 강화된 소재의 독립형 펜스를 시공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무단횡단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에 설치된 펜스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1여상 달서시장 상인들과 함께 제달패 축제 개최 및 후원금을 전달한 소식입니다. 대구 제1여자 상업고등학교는 지난달 11일 달서시장 상인들과 함께 제달패 제1여상 달서시장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사회화의 상생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제1여상과 달서시장이 협력해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달패 축제는 제1의상과 달서시장이 함께 기획 운영한 행사로 학생들이 직접 푸드트럭의 메뉴 선정, 운영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습과 협업을 통해 상업적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푸드트럭과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제공된 쿠폰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시장과의 협업으로 상업활동의 본질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익금 190만 7,500원은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후원금으로 전달됐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감을 키워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혜원 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빈초, 대구 보훈요양원에서 전교생이 위문 공연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대구 하빈초등학교는 지난 1일 대구 보훈요양원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신 어르신들과 요양원 직원들을 위하여 특별한 공연을 펼치는 교육과정 나눔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빈초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미래학교로 2학기의 주제를 바탕으로 예술활동이 융합되는 주제 중심 예술융합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학년별로 다양한 공연 형식의 결과물을 만들고 위문 공연 전날인 10월 31일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교내 교육과정 발표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나눔회를 통해 학교 인근의 지역사회에서 다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나눔회 위문 공연을 통해 보훈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음악과 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여러 세대가 어울리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일수 교장은 학생들의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이 다시 나눔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교육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재단 임원과 후원이, 장학생 및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24 인재육성으로 달서의 미래를 잇다, 꿈을 빚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특기 장학생들이 한국무용 부채춤과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고, 본 행사에서는 후원인에게 감사패와 희망 이후 현판을 전달하며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 가정 자녀 등 89명에게 총 1억 1,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은 후원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 낭독과 꽃바구니 증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훈 재단 이사장은 후원자들의 소중한 정성이 모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서구는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달을 맞아 함께 성장하는 우리 365일 긍정양육을 주제로 이색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이만홍과 달서구 대표 캐릭터 달수, 다리가 등장하는 팻말을 통해 체벌을 통한 학대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시대 미니어처 테마 거리에서는 원시인 가족이 자녀 양육의 뿌리가 사랑임을 표현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의 랜드마크를 활용해 아동학대 경각심과
긍정적 양육을 알기 쉽게 홍보했다며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인 달서구가 아동학대 없는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와룡시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526건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과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많았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기안전공사,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가스안전공사, 시장 상인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점포별로 전기 위험 요소와 가스 차단기,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점검했습니다. 강서 소방서 서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철저한 예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30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의 보육휴가를 제공하며 부부가 모두 달성군에 재직 중일 경우 각자 부여됩니다. 또한 기존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 재직 휴가는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는 3일의 특별 휴가가 추가됩니다. 최재훈 군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군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